최근 이른바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소상공인을 노리는 범행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소상공인 점포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신촌입니다. 점포들마다 계산대 주변에 주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가 없는 고객들이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카드 같은 거 놓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직접 결제하기 힘드신 분들이 지갑 같은 거 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렇게도 있어요. 근데 매번 뺐다 꼈다 해서 그래서 그 이유. 다른 이유는 없고. 계좌로도 많이 보내시나요? 많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제로페이 등 핸드폰만 있으면 결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아직 불편해하는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꺼림직해도 계좌번호를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 붙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솔직히 이제 아무리 QR 결제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런 걸 하시지 않으니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오시기도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설명드리면은 거기다 가입 다 하시고 이렇게 하기 좀 거창스러우시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매번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계좌번호를 노출시키면 신종 보이스피싱인 통장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통장 협박의 개요를 살펴보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전혀 관계없는 소상공인 등에게 10만 원가량의 소액을 이체합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소상공인의 계좌도 함께 지급 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는 지급 정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은 절대 송금하지 말고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일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이스피싱은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 예방 및 피해 신고 요령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핵심 표현, 문구 등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알려서 순간의 실수로 그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는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